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 26년도 두 번째 에어프레미아 객실 승무원 채용이 떴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이 서류 합격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25년도 작년 기준으로 서류 합격자들을 분석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 아래 링크에 달아둘 테니 먼저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타 항공사 채용과는 다르게 이제 영상 면접 전형이 없죠. 지원서, 자기소개서가 끝입니다. 물론 에어프레미아가 특정 경력, 전공, 그리고 스펙이 높은 것을 좋아한다라는 카더라는 많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프레미아 지원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에어프레미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업 문화예요.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잘 어울리는 그 문화를 여러분 열심히 분석하고 자기와 연결시킨 사람, 그래서 애사심이 자연스럽게 돋보이는 사람, 그런 지원자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심혈과 정성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제가 보신 것처럼 에어프레미아 기업 분석 영상을 과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좀 준비해야 할지 좀 감이 확실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해당 기출문제,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된 이제 전 항공사 기출문제, 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샘플 영상, 유료 강의 멤버십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멤버십 재생 목록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에어프레미아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가겠습니다. 자, 에어프레미아 자기소개서 전체 핵심을 손꼽아 본다면요, 1번 에어프레미아를 진짜 알고 지원했는지, 2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3번 컬처핏을 자기소개서 단계부터 적용한 사람인지, 이 세 가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순히 장거리 노선이 좋아서 프리미엄 항공사라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에어프레미아 기업 분석하면서 느끼는, 배우게 된 그 핵심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프리미엄, 장거리 여정, 고객 가치, 효율적인 기업 문화 등등. 이건 기업 분석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였죠. 에어프레미아는 비교적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사입니다. 회사 소개 기준으로 본다면 로스앤젤레스, 뉴욕, 프랑크푸르트, 샌프란시스코, 홍콩, 다낭, 하와이, 호놀룰루까지 굉장히 빠르게 노선이 확대되고 기제도 확장되어 왔습니다. 신입 객실 승무원도 시키는 일을 단순히 잘하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팀, 다양한 고객, 장거리 비행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에어프레미아는 서류 전형에서부터 지원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제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들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3번 문항, 워크코드 관련한 문항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컬처핏 면접의 예고편과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항목별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이죠. 일단 출제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가, 이게 아니라요, 왜 하필 에어프레미아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뒤에 붙은 문장이 있죠. 지원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기준이 먼저 나오고 이 기준과 에어프레미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답변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좀 참고해야 하는 그런 대표적인 키워드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 HSC 모델, 합리적인 비용으로 LCC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쾌적하고 여유로운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금 에어프레미아가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원 동기에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저는 고객이 지불한 비용보다도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그 여정을 만드는 항공사에 동참하고 싶어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지원했습니다. 프리미엄이 비싼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어프레미아식 프리미엄은 필요한 것만을 정확히 담은 실속 있는 프리미엄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LCC와 FSC의 그 교집합 중간점 그 어딘가. 두 번째는 장거리 노선과 객실 승무원의 역할을 좀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노선을 빠르게 확장해 왔죠. 그 중에서도 중장거리 노선이 대부분입니다. 장거리 비행이 많은 항공사에서는 객실 승무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왜냐면 짧은 시간 동안보다는 긴 시간 동안 그 시간이 길어졌을 때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걸 지원 동기와 함께 연결하면 훨씬 더 답변 내용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과 서비스의 균형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직무 인터뷰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객실 본부 업무를 기내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좋아서라고만 말을 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의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추천 답변 구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항공사 선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에 대한 기준 내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프레미아와 그 가치 기준을 연결하는 겁니다. 에어프레미아 가치 기업 분석을 한 내용 토대로 좀 정보 내용들을 담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구조 세 번째, 실제 본인의 경험 사례를 좀 상세하게 기술해 봅니다. 실제 본인이 말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 내에서 어떤 좋은 결과, 성장 이런 거 했던 경험들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글의 중심을 딱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상세한 게 좋겠죠. 내가 느낀 점, 배운 점, 성장한 점, 달라진 점, 구체적인 부분들도 나오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객실 승무직과 연결해서 포부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승무원이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2번 문항 보겠습니다. 항목이 일단 굉장히 길어요. 그쵸? 출제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 경험을 물어보는 문항 같지만 사실은 적응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실 승무원은 매번 같은 근무 환경에서 이제 근무하는 게 아니죠. 매번 비행 팀원 달라지죠. 노선마다 고객 특성 특징 달라지죠. 기내 상황은 어떻게 또 그렇게 매번 다를까요? 사무실이 아니라 기내라는 어떤 한정된 자원 내에서 근무해야 되죠. 신입 때는 선배의 피드백을 빠르게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이런 걸 보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 무너지는 사람일까? 아니면 배우고 적응하고 바뀌고 성장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험보다는 변화가 더 중요해요. 많은 지원자들이 여기에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는 그 문제를 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 내가 무엇을 바꿨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의 전과 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추천 답변 구조 한번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변화와 성장에 대한 그 본인의 가치관을 서술하면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이 전체적인 글의 주제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러한 게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구조 세 번째는 처음 어려웠던 점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죠. 어려움은 솔직하게 말하지만 무능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처음에는 고객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그 응답하는 데 좀 집중을 했다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조 네 번째, 내가 행동을 바꾸게 된 계기, 개연성이 나오고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행동을 바꾸었다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불편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러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등등 그러한 개연성이 있을 때 비로소 설득력이 더해집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결과가 나와야겠죠. 결과는 숫자 수치화 너무 좋고요. 평가가 있어도 좋습니다. 배움, 성장, 달라짐, 인정, 평가, 결과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구조 여섯 번째, 이제 객실 승무원으로 연결하는 거죠. 직무 연결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에어프레미아에서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를 또 태도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미래 지향적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3번 문항, 가장 중요하고 이 자기소개서 전체 항목의 주인공입니다. 출제 의도는요, 공감하는 워크코드로 나의 직무 강점을 보여주고 공감하기 어려운 워크코드로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이 이번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워크코드 15가지를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고 설명하죠. 단순히 좋아하는 가치를 고르세요 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죠. 근데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함정 문항이 되겠네요. 워크코드 15가지는 사실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제가 그 관련한 영상을 작년에 올려두었던 게 있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총 2편의 영상을 전체 공개해서 강의 내용을 분석해서 올려두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시는 이 영상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워크코드 제대로 공부하고 이 작성에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5가지 워크코드의 자소서 연결 포인트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추천하는 그 코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내가 관련된 필살기 경험이 있는 게 가장 연결하기 좋은 추천하는 워크코드겠지만, 자, 일단 첫 번째 접근하기 쉬운 건 고객 가치에 대한 집착이죠. 직관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고객에 대한 집착은 고객이 말로 표현하기 전에 그 불편을 관찰하고 안정과 서비스의 균형 안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볼 수 있겠죠. 연결 가능한 경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불편을 먼저 발견하고 도움드린 거, 고객의 숨은 니즈, 마음속, 말속 니즈를 파악한 거, 단순한 친절함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을 도와드린 경험, 매장, 호텔, 카페, 공항 등등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뭔가 감동, 칭송 편지 이런 걸로 이어졌던 경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의 전체를 책임지는 자세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입 객실 승무원에 있어서는 꽤 좋은 태도가 되겠죠. 맡은 업무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고객 경험과 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태도, 이런 것과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결 가능한 경험은 마감 업무를 끝까지 책임진 경험, 실수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를 만든 경험, 본인의 업무가 끝났어도 동료의 업무를 끝까지 도운 경험, 고객 불만 혹은 응대 이후 후속 조치까지 실천한 경험. 추천하는 세 번째 워크코드는 투명하고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일단 객실 승무직과 잘 맞는 부분이죠. 기내에서는 작은 정보 공유가 안전과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무원은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함께 움직이는 직무이죠. 연결 가능한 경험 말씀드려보면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선배나 동료에게 상황을 공유했던 경험, 고객 컴플레인을 숨기지 않고 바로 보고했던 경험, 팀원 간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상황을 명확히 전달한 경험,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한 경험.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배움이 있는 실패입니다. 자기소개서 2번 성장 경험과도 사실 연결될 수 있겠죠. 단 실패를 너무 크게 쓸 필요는 없고요. 작지만 배움이 분명한 실패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응대가 미숙했던 경험, 팀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실패했던 경험, 서비스 순서나 프로시저를 실수했던 경험, 발표나 면접에서 준비나 어떤 방향성이 부족했던 경험, 새로운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받았던 피드백 등등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제 공감하는 워크코드 추천이 있었다면 이제 공감하지 않는 어려운 그 워크코드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하죠. 공감이 어렵다 해서 회사의 가치관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겠죠. 하지만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태도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추천 목록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추천, 고객 가치에 대한 집착, 비추천합니다. 객실 승무원 지원자가 이게 어렵다고 하면 고객 중심성이 너무 부족해 보이겠죠. 2번 수평적인 상호 존중, 조직 생활 기본 태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3번 투명하고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사실 팀워크의 소통이 기본이겠죠.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느낄 수 있고요. 일의 전체를 책임지는 자세, 이거를 어렵다고 하면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공감하기 어려운 워크코드 추천 목록을 말씀드려보면 과감한 실행, 항공안전직무는요, 과감함이 자칫하면 성급함과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충분히 접근해보기 좋은 워크코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용감한 결과 승복. 조직 안에서 내 의견이 항상 선택될 수는 없죠. 특히 신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장이 아예 없는 것은 또 잘못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기 좋은 워크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업무 임팩트 최우선. 비행시간은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죠. 모든 요청을 동시에 완벽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판단과 연결하기가 좋고요. 이런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추천하는 것 네 번째, 근거 기반 의견 제시. 이건 말 잘하면 좋지만 자칫하면 차가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방향은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추천하는 답변 작성 구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좀 구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조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태도를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워크코드를 먼저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가치관을 먼저 좀 딱 이야기해 줬을 때 글에 딱 임팩트가 잡히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첫 문장을 잡아보는 거예요. 저는 조직 안에서 구성원이란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러이러한 워크 코드에 공감합니다 라는 느낌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장 공감하는 워크 코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길게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1번과 2번 구조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조는요, 왜 공감하는지 직무와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고객 가치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씀드린다면요,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감합니다는 설득력이 없어요. 객실 승무지가 딱 연결을 해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가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구조는요, 나의 경험 또는 태도 연결하는 겁니다. 본인의 경험을 짧게라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다른 항목처럼 경험 길게 적는 게 아니라요, 딱 한 문단으로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요 정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런 예시로. 또는 이런 예시 정도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공감하기 어려운 워크 코드 이제 선택해야겠죠. 이유 설명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과감한 실행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겠죠. 구체적인 납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과하지 않게 들어간 것이 핵심입니다. 태도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 예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안전의식이 있는 지원자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감한 결과 승복을 예로 들어본다면요,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집이 센 사람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 여섯 번째는요, 조직 안에서 왜 필요한지가 재해석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성숙한 태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과감한 실행이라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용감한 결과 승복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시정지하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구조 일곱 번째,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포부형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험까지 넣게 되면 사실 너무 길어져요. 한 항목에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은 넣을 수 있다면 간략하게 넣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번째 워크 코드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까지 이제 내용들을 쫙 다 이해하시고 제가 올려드린 워크 코드 분석 영상 2개, 그리고 또 기업 분석 영상까지 꼼꼼하게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한다면 방향성이나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간결하지만 핵심이 있고 개연성이 있고 납득이 가능한 그런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겠죠. AI 시대인데 이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은 저희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만을 위한 것보다는 사실 유튜브 구독자분들, 승무원 준비생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수업에서는요, 유튜브 영상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만들고 첨삭하고 확인하고 피드백 주고 어떤 샘플을 제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피드백, 성장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영상은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체 공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요, 확실한 강의력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완성시키는 테디쌤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영상에 대한 좋아요는 다음번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채용이 뜨면 이제 이런 항목이 달라지거나 어려운 거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서포트하는 테디쌤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합격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